안녕하세요. 주식 박사 주 선생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세계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정말 눈부셨는데 과연 이 기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추가 상승을 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볼 자료는 2025년 10월 10일자 한국경제기사 두산에너빌리티 시총 615 껑충 신규 수주 기대 이거죠. 이 기사를 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이끌 동력은 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또 전망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최근 주가 흐름이죠. 기사가 나온 날이 10월 10일인데 그날 하루 만에 주가가 14% 넘게요. 와, 정확히는 14.66%나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9,500원 올라서 74,300원에 마감했고요. 이게 보통 상승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중에는 한때 74,800원까지 갔었어요. 이게 상장 이후 최고가를 새로 쓴 겁니다. 이런 가파른 상승세는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시가총액도 확 늘어서 47조 5,937억 원. 유가증권 시장 전체에서 6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6위.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투자 심리가 확 뜨거워진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사에서는 증권가 평가가 좋았다고 하던데요. 네, 그 영향이 컸다고 봐야죠. 증권사들 분석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기사에서도 좀 비중 있게 다룬 신한투자증권 분석. 이게 투자자들 기대감을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신한투자증권 분석의 핵심이군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제시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눈에 띄네요. 지금 주가보다도 한 30% 이상 높은 건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목표가를 잡은 근거가 뭘까요? 신한투자증권은요, 두산에너빌리티를 그 원료적하고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그러니까 최선호주로 본 거예요.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주요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 수주가 실제로 확정만 되면 회사가 올해 세운 연간 신규 수주 목표치 그 10조 7천억 원, 이걸 훨씬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목표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 이게 딱 꽂히네요. 그냥 뭐 좋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측이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런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중요한 계약건들이 언급됐습니다. 첫 번째가 체코 원전 수주건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따낼 걸로 예상되는 수주 금액이 원래 가이던스가 한 3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규모 자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체코 원전 수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데요. 또 다른 건 없었나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그 개발사인 뉴스케일 파워하고 협력 가능성입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업들이 발전소에서 직접 전력을 오랫동안 사가는 계약 PPA라고 부르는데요. 이 PPA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에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SMR 선두주자인 뉴스케일 파워와의 PPA 계약 기대감. 확실히 미래 성장 동력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군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4분기 안에 미국 시장에 가스터빈을 수출하는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됐고요. 가스터빈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오랫동안 공들여온 분야인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열릴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있잖아요.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 소위 원팀 코리아 전략이 좀 더 구체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와, 정말 굵직한 이야기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체코 원전, 미국 뉴스케일 SMR 관련 PPA, 미국 가스터빈 수출, 거기에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구체화까지. 듣기만 해도 기대가 커지네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이런 주요 수주 관련 이벤트들이 대부분 올해 4분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자자들 시선을 확 사로잡을 만한 잠재적인 호재들이 연말에 몰려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 주가 상승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말에 집중된 수주 모멘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 이런 분석이네요.
혹시 다른 증권사 시각은 좀 다른가요? 신한투자증권 말고 다른 데 분석도 기사에 나왔나요? 네, 기사에서 KB증권 분석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자 보고서인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의 분석을 내놨어요. 소형 모듈 원전 SMR하고 원전 기자재 수주가 곧 있을 거다. 이런 시각을 제시했죠. 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89,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보다는 목표 주가가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방향성, 그러니까 수주 기대감에 기반한 긍정적인 전망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여러 기대 요인들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역시 핵심 키워드는 수주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랑 연결돼 있다는 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체코 원전 수주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 뉴스케일 파워와의 PPA 계약 가능성, 미국 가스터빈 수출 계약 임박설, 그리고 에이펙 계기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구체화 기대 같은 거요. 실현 가능성이 보이는 개별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기대 요인들이 대부분 올해 마지막 분기 4분기에 집중돼 있다는 점. 이게 단기적인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막연한 기대라기보다는 정말 손에 잡힐 듯한 구체적인 계약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네, 시장은 종종 기대를 먼저 반영하니까요. 증권사들 분석도 이런 구체적인 모멘텀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만 항상 다른 면도 봐야 하니까요.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 정도가 될까요? 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현재 주가에는 이미 이런 기대감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기대 요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현실화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체코 원전 수주 규모가 정말 예상대로 크게 확정되는지, 또 뉴스케일 파워와의 PPA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는지, 미국 가스터빈 계약은 일정대로 성사되는지, 그리고 미국 원전 시장 진출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기대 요인들이 올해 4분기 이후에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가 충족되거나 그 이상이면 더 올라갈 힘을 얻겠지만 만약 기대에 못 미치거나 좀 늦춰진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지금 나오는 긍정적인 전망이나 기대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그 진행 상황을 계속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뉴스 플로우를 놓치면 안 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주가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배경이랑 세부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수주 계약이 발표됐다고 해도 그 규모가 예상했던 거랑 맞는지, 계약 조건은 어떤지, 실제 매출로 잡히는 건 언젠지 등등 좀 더 깊이 있는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쪽 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네,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특히 올해 4분기에 나올 관련 소식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체코 원전, 뉴스체일 파워 PPA, 미국 가스터빈 수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은 전부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거든요.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주 성공했다 이런 제목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계약 규모나 조건, 시기 이런 걸 따져봐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만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기사에는 직접 나오진 않은 내용인데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서요. 어떤 질문이신가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미래의 큰 계약이나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에요. 만약에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 예를 들어 국제 정세가 갑자기 바뀐다거나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확 전환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재의 이 높은 기대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확실히 이런 대규모 해외 수주 사업은 그 수주 대상 국가의 정치나 경제 상황 변화, 혹은 글로벌 에너지 정책 방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코나 미국의 정치 지형이 바뀌거나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속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대 수준이 좀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런 좀 더 거시적인 변수들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는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시적인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접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